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라이밍을 소개하는 킹코치 킹킹콩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을 이제 입문하시려는 분들 혹은 입문하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총 7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준비용품이에요. 스포츠 클라이밍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총 3가지예요. 그래서 가루 초크, 그리고 이제 암벽화, 그리고 운동복인데, 이제 제가 지인들한테 스포츠 클라이밍을 처음 가르쳐 줬을 때 있었던 상황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운동복 갖고 와 라고 하면은 보통 운동복을 입고 와요. 그러면은 이 초크 있잖아요. 하얀색 밀가루 같이 생긴 거. 그게 온몸에 잔뜩 묻어서 막 물티슈로 닦고 막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루 초크는 우리 스포츠 클라이밍 하는 동안 진짜 필수 불가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운동복을 챙겨 갖고 오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는 사복으로 갈아입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다 구입을 당장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암벽화나 가루 초크를 담는 초크백 또 암벽장에서 대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암벽장마다 그 금액의 차이는 5,000원부터 뭐 10,000원까지의 차이가 있고, 가루 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초크백에 담겨져 있어서 뭐 2,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 준비 용품으로는 그 3가지가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암벽화를 처음부터 구입하시지 말고, 왜냐면 본인에게 맞는 운동인지 아닌지는 겪어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암벽화를 사지 말고 대여를 해서 한 3-4번 정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아예 한 달 정도 하신 다음에 암벽화를 개인이 직접 구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를 더 추천을 드려요. 입문자용으로 제일 좋은 암벽화 가격대는 5만원에서 뭐 5만원 안팎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암벽장을 선택하는 거를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암벽장을 선택할 때 내가 처음 이제 암벽장을 시작하는데 암벽장을 어디를 가는 게 좋겠냐, 추천 좀 해줘라, 뭐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암벽장을 선택하는 게 좋겠냐라고 말을 하면은, 제가 이제 했던 얘기는, 첫 번째는 가까운 게 가장 우선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가까운 거. 내가 집에서 가깝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가깝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 반경에서 가까운 곳이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최근에 생긴 암벽장이 아무래도 시설물이 제일 좋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이제 볼더링 월만 있는 곳보다는 볼더링 월 말고 리드 벽이라 그래서 홀드가 덕지덕지 되게 많이 박혀있는 벽이 또 있어요. 볼더링 벽은 이제 다른 그 리드 벽보다는 홀드가 적게 박혀있고, 그래서 전 초보자분들한테 2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무조건 볼더링 월만 찾을 게 아니라 볼더링 월도 있고 리드 월도 있어서 트레이닝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벽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벽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강습 커리큘럼도 중요하겠죠. 내가 강습을 받는다면. 아니면은 가장 좋은 거는 지인한테 추천을 받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이 일단 검색을 좀 해보고 어느 정도의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지인들이 항상 저한테 스포츠 클라이밍 짐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화가 날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뭐 리스트를 보내주고 하던가 그냥 뜬금없이 유나야, 나 암벽장 좀 추천해줘. 응? 암벽장?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봐 라고 대답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암벽장 선택을 하실 때 하여튼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인에게, 클라이밍 하는 지인에게 추천을 받는 게 가장 좋고요. 손가락 힘이 없어요, 악력이 없는데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무거운데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정말 헬스를 많이 한 남자분과 이제 되게 마르신 여자분인데 커플이 왔었어요. 근데 여자분이 처음에는 더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이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어요. 상체 쪽에.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보통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 클라이밍을 딱 매달리면은 아무래도 팔이 이렇게 막 구부러지고 막 힘으로 당기게 되고 이렇게 상체 힘을 많이 쓰게 되는데, 여자분들은 이 팔 힘이 없고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으니까 하체를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 클라이밍은 사실 하체를 어떻게 쓰냐가 되게 중요한 주안점이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좀 좋으신 분들은 실제로 여자분들이 근육이 없어도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거우면 사실 불리하긴 해요, 스포츠 클라이밍이. 그래서 저도 항상 다이어트를 꿈을 꾸죠. 항상 다이어트를 꿈꾸고 있지만 실패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이제 몸무게를 확 뺐다가 이제 지금 이제 유지를 못하고 계속 조금씩 찌고 있는 상태인데, 갈 때마다 굉장히 색달라요. 그래서, 무거워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무거워도 할 수는 있으나, 뭐 부상의 노출도 더 클 수 있고, 그리고 일단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무거워서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이어트의 동기부여를 받고 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말 신고 암벽화를 신어도 될까요? 라고들 물어보시는데, 양말을 신고 암벽화를 신는 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건 줄 알고, 그리고 막 뭐야 뭘 몰라서 이렇게 신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일본의 되게 유명한 선수들이 양말을 신고 암벽화를 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유소년 대회 파견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양말을 신고 암벽화를 신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개인 취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되게 암벽화를 타이트하게 신기 때문에 마찰력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고 암벽화를 신을 때는 양말을 벗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근데 이제 대여용 암벽화를 신으실 때는 개인적으로 양말을 신는 게 그래도 조금 위생적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암벽장에서 대여용 암벽화를 신으실 때는 양말을 신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픈데 스포츠 클라이밍을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허리의 통증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허리 척추 측만증이 있는 회원님이 있었는데,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척추 측만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척추 측만이 생겼고, 그거를 보강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케어를 받으시면서 클라이밍을 해서 척추 측만증이 실제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 주변에 이제 스포츠 재활 하시는 분들 중에 벽을 작게 이렇게 케어하는 곳에서 설치를 해서 암벽을 시키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많을 정도로 오히려 허리 디스크에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내가 허리가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통증이 심해서 뭐 걸을 때도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병원을 가셔야 되고, 그리고 클라이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추락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클라이밍을 하면서 추락하지 않는 게 정말 힘든데, 이 추락이라는 거는 뭐 바닥으로 빵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매트 위로 동작을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손을 놓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많이 통증을 더 유발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허리가 너무 심하게 아프다 싶으시면은 클라이밍을 일단은 하기 전에 케어를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하게 좀 그냥 경도가 약하다, 아픈 정도가 하시는 분들은 클라이밍을 하면은 오히려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추락할 때 조심해서 추락을 해야 된다. 너무 이렇게 확 허리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습을 받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1일 체험은 무조건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1일 체험 강습을 하게 되면은 보통 추락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떨어질 때 어떻게 몸에 조금 충격의 정도가 덜하게 부상이 없이 추락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서 그걸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클라이밍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까?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근력이 붙고 근육량이 늘면서 몸의 균형이 탄탄해지면서 신진대사가 높아지고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많이 먹어도, 그러니까 그 전보다 먹어도 살이 덜 찌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막 유산소 운동이나 아니면 인터벌 운동처럼 효과를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클라이밍을 시작했다. 근데 나는 이제 군살이 너무 많고 뭐 근육이 하나도 없다 하면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충분히 다이어트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고 이 동기부여는 정말 중요해요. 다이어트든 아니면 운동을 지속하는데. 근데 이제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얻고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다 다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락하거나 아니면 이제 크로스 동작이라고 해서 동작을 확 이렇게 꺾는 동작이 있어요. 이 크로스 동작에서들 많이 다치는데, 이 크로스 동작을 하다가 발이 확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몸이 확 돌아가는데, 이때 손을 미리 놓으시면 되는데 몸이 완전히 돌아간 거예요. 너무 욕심을 내서. 내가 이 전 영상에도 말했죠. 과욕은 어떤 운동이든 부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항상 나의 수준을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클라이밍 하셔야 됩니다. 장갑 끼고 클라이밍이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이제 클라이밍 많이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장갑을 빼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마찰력에 의해서 홀드를 정말 잘 잡게 되는 맨손과 이제 장갑을 벗고 할 땐 다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클라이밍 테이프를 미리 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잼밍 장갑이라고 해서 그런 장갑을 착용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걸 정말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요즘에 느끼는 게, 내가 손이 너무 아픈데 클라이밍 더 하고 싶어 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클라이밍 테이프나 잼밍 장갑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걸 계속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길 틈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항상 장갑을 갖고 다니고 항상 클라이밍 테이프를 갖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장갑은. 클라이밍 해서 어깨가 좋아지나요? 아니면 뭐 클라이밍 해서 몸짱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클라이밍을 해서 몸짱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워너비, 그 장근육, 그리고 이 섹시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치골, 그러니까 이 허리 라인? 허리부터 이제 대둔근, 엉덩이, 힙 쪽이 정말 이뻐지고요. 여러분은 완벽한 몸매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는데 초보자들을 위한 꿀팁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은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도 미천한 킹콩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